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순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저녁 때 그 구독자 이제 15,000명을 돌파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때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은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제가 특별한 어떤 변경 사항이 없으면 이제 그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날짜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커뮤니티 그 안에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시간에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그 시간대 이제 시청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제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5,000명 구독자 이렇게 돌파된 거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시총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 다음에 숏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지금 4분의 1 지점, 비트코인 4분의 1 지점에서 걸쳐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가,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비트코인 차트 채널 중심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20지평선과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2017년도 1월달이라든가, 이렇게 3월달처럼 한번 조정을 받아주고, 20지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요, 20지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조정을 여기서 바로 받는 겁니다.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20지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채널 중심 근처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20지평선까지 눌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세력 마음이다. 세력 마음이고, 차트에서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채널의 중심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상방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상승 확률이 적어도 저는 이제 한 70-80%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요,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8,340달러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어떤 방향성을 이제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상승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락 관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게 상승 쇠경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 차트가, 지워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상승 쇠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상승 쇠경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하락세경에서 옆으로 눕거나 위로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승 쇠경에서 아래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 아래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래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강하게 언더슈팅이 나오면 이때 오히려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RSI를 보면 일봉에서 RSI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 보면서 하락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거 추세 라인,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을 깨기 전까지는 상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저는 보시면 된다. 지금도. 이때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깨기 전까지는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었고요. 지금도 이때와 저는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와 똑같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락을 먼저 하락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려면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야지 하락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 제가 시장에 보는 그 관점은, 매매 이제 트레이딩 관점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주고 상승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은 그냥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정은 내가 감수하겠다. 감수하고 적어도 채널 중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그냥 조정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뭐 조정 여기서 20주 이평선이 올라오는 데까지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돌아나가는 5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주든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1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주든지 뭐 5,800, 5,40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맞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 확률이 일단 또 낮은 거예요. 낮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상방 관점으로 포지션을 저는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시총 차트는 이제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2,580억 달러, 거의 이제 2,600억 달러 이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까지는 이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4일에서 6월 6일 그 근처에 뭐 달러 차트라든가 원달러 차트라든가 위안화 차트라든가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차트들 보면 이제 포커스 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뭔가 이제 변동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21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쇼 차트를 볼 건데 쇼 차트는 일단은 21평선에 넘어가서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숏 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지 증가할 수 있는 분명히 이제 21평선에 안착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21평선 어찌됐든 돌파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숏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전 소지가 높다. 그리고 숏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 에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숏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도 일단은 51평선 그리고 이제 21평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아마 그 날짜 6월 4일, 5일 이때 맞춰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이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21이에요.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이 사이에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에너지 모으고 있는 거 이게 결국에 제가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던 그 알트코인들 그리고 피터 브란트도 뭐 대형 알트코인들 에너지 모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에너지를 이제 분출할 건데 그 발산할 건데 어디로 발산할 거냐? 그 수렴하고 있던 그 차트가 어디로 발산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에서는 아래쪽보다는 BTC 마켓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당연히 도미넌스 차트 또한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채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래소에 그냥 코인을 두는데 지갑 그런 게 있던데 지갑을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털릴까봐 무섭긴 한데 혹시 지갑 시스템과 괜찮은 지갑 추천 가능할까요? 얘기해 주셨고 얼라이언스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 자산이 100억 이상이다. 그러면 지갑이 좋습니다. 그 이하면 그냥 거래소에 맡기셔도 됩니다. 한국 빗썸 거래소 이제 2번 해킹 당했고 업비트는 아직 없었다.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빗썸은 전부 본인들 수익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굳이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비번을 잊어버린다거나 지갑 잃어버리면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정 내 돈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코인원, 빗썸, 업비트 거래소에 나눠서 맡기시면 자산이 33%로 이제 나눠지니까 3분의 1로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적을 뿐더러 보상을 받을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4대 거래소 이용해라. 코비까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비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그 하드월렛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그 개인 키 관리 그리고 이 하드월렛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그 키 관리를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 뭐 마이더월렛에 보관했다가 못 찾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드월렛에 보관했는데 그 하드월렛을 잃어버려서 또 거기다 이제 그 적어놓은 단어키까지 이제 분실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소에 놓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소에 넣어놓고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드월렛 이용할 때는 하드월렛에 대해서 이게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루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는, 저도 지금 나노레저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나노레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좀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사용해서 익숙해진 분들은 뭐 쉽다라고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 이런 기기 잘 다루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이거 나노레저 지금 사서, 아직 안 사셨다라고 하면 사서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갤럭시 S10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될 거라고 보면, 그 스마트폰에 그 하드월렛 기능이 있는, 탑재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을 구입하셔서, 거기에서 좀 손쉽게, 하드월렛 기능을 이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각자 거래소에 일정 부분 놓고, 물론 금액이 크신 분들은 당연히 하드월렛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드월렛에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넣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 지갑,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개인 하드월렛 지갑이 나오게 되면, 이미 나왔지만 그걸 뭐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하드월렛 지갑 기능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아마 사용자 편의성을 계속 높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저는 없게끔 그렇게 점차 이제 발전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최형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걷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오면서 세금이 40%가량 될 거란 얘기들이 커뮤니티 글에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뉴스를 올려주셨고,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럼 CJ님과 얼라이언스님,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CJ님과 얼라이언스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CJ님은 세금의 영향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그 편익보다 더 많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편익이 더 비용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내게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시장에 좋지 않은, 그리고 일단 거기서 내가 비용이 뭔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이고, 당연히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이라고 하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중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보다는 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게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한번 저는 이제 큰 펌핑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매기기 전에 한번 그들도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전 눌러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전에. 그래서 어제 이제 차트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얼라이언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40% 때린다고 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법안 발의 국회에서 이제 승인이 되고 공표까지 보통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과연 그렇게 쉽게 때릴까요? 로비도 있을 테고, 이야기는 2017년도부터 나왔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세금은, 옵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래세를 매기다가 지금 이제 양도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옵션도 그 세금 매기겠다고 얘기한 게 굉장히 이제 길었는데 바로 한 번에 매기지 못했어요. 지금 얼라이언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양도세로 전환하지 못했고, 먼저 세율을 0%로 바꿔서 일단 양도세로 매겨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5%로 올렸습니다, 양도세를. 그래서 이 세율을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책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량도 줄고, 실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한테는 세금 또 따로 받지 않습니다. 기관한테는 법인세 받고, 외국인한테는 따로 세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 양도세는 개인들한테만 세금을 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개인이 옵션에서 수익을 내는 개인이 적다 보니까 결국엔 거래세 걷는 것만큼도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거래세로 걷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양도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쉽진 않다, 이렇게. 얼라이언스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빠삐용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작년 12월에 접하고 현재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지내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든 영화가 매트릭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아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계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빠삐 형님처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오히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중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그게 말이 돼? 미국 달러가 가치가 0으로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접하는 친구들은 뭐 친구나 지인들한테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진짜 큰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빠삐 형님이 이 얘기를 글을 써주시니까 아마 그런 분들 나중에 실제로 야, 달러 가치가 이제 0으로 가고 막 우리나라가 돈을 막 이렇게 풀어내게 되면 준비를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 돌파 시 포머 레벨이 상승한다는 기사인데요.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는 대형 알트 코인들도 비트코인 10,000불 돌파 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 주셔서 그 기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톰리가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10,000달러 도달하면 진짜 포모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포모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뭐 레벨 10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10,000달러가 넘어섰을 때 현재 기준에서요. 뭐 레벨 5는 8,350달러. 지금 비트코인 이제 8,500달러니까 지금은 레벨 한 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 2017년도에는 3,200달러, 4,500달러가 레벨 5와 레벨 1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3,200과 4,500. 비트코인 차트에서 3,200달러와 4,500. 예. 이때 보면 3,200달러 처음 올라온 게 이때였습니다. 네, 이때 3,200 넘어갔고 4,500.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채널 중반에 이때 있을 때요. 여기 지금 이 라인에 있을 때, 3,200달러 이 라인에 있을 때 레벨 5단계. 4,000 아까 4,500달러였나? 4,500달러였을 때 레벨 10 됐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4,500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채널 중심을 이때 돌파해서 넘어갈 때 레벨 10 포머 레벨 10이 되면서 막 미친듯이 이제 불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여기 위치이기 때문에 뭐 수치로는 지금 레벨 5고 레벨 10이 지금 10,000달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0,000달러가 이때는 채널 중심이었고요. 지금 이제 채널 중심에서 채널 4분의 1 지점 약간 위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낮은 위치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물론 절대적인 금액은 높은 금액이지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했을 땐 낮은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때부터 10,000달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막 뛰어들려고 하는, 이때도 보시면 아까 이 4,500 레벨 10 포모가 됐을 때, 그때 아까 비트코인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셨잖아요. 4,500 딱 됐을 때 이때 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러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일리언 X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가정의 평화가 저하되어 호가창을 계속 보니 리플 없는 셈 치고 콜드 지갑에 넣어두고 싶은데 이 또한 믿을 수 있는 지갑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보관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뭐 CJ님도 어디다 이제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좀 달라진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크지 않으면 아마 이제 뭐 암호화폐 그냥 거래소에, 아까 얼라이언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얼라이언스님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대형 거래소 4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CJ님이 나노레저 S 최신 버전 X인데 이거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다. 유튜브에서 사용법 보시고 소량으로 입출금 해보시면서 테스트 충분히 해보시고 손에 익으시면 그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양을 다 보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보내보시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보내보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런 기기를 다루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 없이 다루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막 느끼시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진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거래소 두셨다가 나중에 스마트폰 이제 사용자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개인 하드월렛,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개인 하드월렛을 저는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띵 체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장난 같지만 제 투자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친척과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족이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이제 공부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달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세 가족 여행 자금으로서 리플을 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암호화폐는 잘 모르지만 속아주는 마음으로 동의해줬고 리플이 320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만큼 리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주도를 겨우 갈지 아니면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갈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계속 리플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액이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금은통님이 이제 그러다 이민 가겠다, 이민 자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금액이 이 리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 모임 자금으로 만약에 또 리플 가격을 사시게 되면 그땐 또 저는 이제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또 빠지게 되면 그 모임 하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또 속으로는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분들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하더라도 에브리띵 체크님이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걸로 이 돈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냥 내가 메꿔주고 말겠다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 금액이 크게 되면 저는 이런 것도 좀 약간 비추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오히려 좋은 의도로 에브리띵 체크님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얘기할 때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만약에 그걸로 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피해 본 사람은 안 좋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할 때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아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여행비 내가 부가족 여행비 내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셉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요즘 평일 장세를 보니 오전에 약세장으로 있다가 점심에 직장인들 낚시로 물리게 하고 다시 약세 후에 저녁에서 새벽장에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아시아에서 약간 던지고 미국에서 원점에서 약간 올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 흔들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꽉 멘탈 붙잡고 있겠습니다. 신규 고점 진입하신 분들 고점 저점 흔들기로 단타 접근 시 10% 이상 물렸을 듯 합니다. 주말장부터 이더나 리플 등이 차트적으로 밀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서 위나 아래나 방향이 터지기 직전으로 보이네요. 물론 위쪽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상승 주도하는 시발점이 되는 코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오스가 힘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비중이 너무 적어서 아깝지만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 코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요. 이게 순서 기다리시면 되고 어차피 이게 단기 매매 안 하신다라고 하면 뭐 굳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이 경험담 다 올려주시잖아요. 내가 단기 매매 해보니까 내 본업을 충실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덜 하면서 매매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수익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토니 스탁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그 투자 흑우 경험담 공모전을 이렇게 링크를 올려주셨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란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와사비님 이 댓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공모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또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하는 의도는 누가 뭐 실패담 이걸 보고 우리가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지금 남았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저녁 때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하면 목을 좀 이렇게 아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니 스타크 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인간은 오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법. 마하마트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생각하지 않은 게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영상의 글을 쭉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야, 리플이 뭐 100달러, 리플이 뭐 10달러나 가고 얘기해라. 아니면 리플이 뭐 100달러나 가고 얘기해라. 리플이 589달러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야, 500달러 뭐 웃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리플이 589달러가 되는 거에 확신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가격은. 나는 리플은 그래, 많이 가면 한 10달러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플이 589달러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한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리플은 10달러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리플 10달러에서 다 정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실제로 나중에 가격이 589달러가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 간디가 이야기한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리플이 진짜 589달러가 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리플이 589달러가 됐을 때 589달러의 그 가격을 나는 볼 수 있고, 그 가격을 나는 취할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 방향대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의미 있는 얘기를 써주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봤고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